에어로 에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 그랬죠. 우비 같은 것도 있고 아예 그냥 군용 판초에 같은 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방안을 한다든지 에어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도 줄 수 있고 에어 침낭을 만든다든지 한 겹, 두 겹, 여러 겹 넣어서 간에 천을 결합하거나 다른 것과 결합할 수도 있어요. 에어 텐트를 1인용, 2인용, 3인용, 3인용 슉슉슉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집안에 어떤 방문 창문 같은 것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한 겹, 두 겹, 세 겹해서 이들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방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 이불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에어 이불을 덮어가지고 뭐 천과 결합하거나 구조형과 알루미늄과 이런 거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만 집어넣고 곧바로 이렇게 밑에 비상시에 같은 데도 한 겹, 두 겹, 세 겹, 슉슉 집어넣으면 곧바로 똘똘 몰고 다니다가 군용도 좋잖아요. 군용도 있을 수 있고 들어놓으면 등산용도 있고 들어놓으면 곧바로 매트고 덮으면 그냥 곧바로 천과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고정 알루미늄과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 축사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방안 구조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 방안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야영 돗자리나 야영 발포 매트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바닥 쿠션을 만들거나 전기 장판 같은 데도 발포 매트하고 결합하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포 매트 유사한 소재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기 장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페트 러그도 마찬가지고요. 이따도 에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차후로 이 에어를 집어넣어서 가축의 어떤 뭐 강아지라든지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준데 에어를 집어넣어 창고를 만들어 이 창고가 괜찮을 것 같은데 고장 직원이 오면 슉슉 바람 빼면 끝이니까요. 건축법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이게 좀 대박일 것 같아요. 에어 창고 에어를 한 겹, 두 겹을 해서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또는 에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에어 매트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빠져도 한 겹 바람이 빠져요. 나머지 생존하는 것. 구명조끼 같은 것도 그렇죠. 안에 공기 바깥의 공기 해가지고 또는 몇 겹으로 집어넣어서 부력을 한 겹, 두 겹, 세 겹 부력이 세집니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개가 터져도 이렇게 스크래치 나머지를 살아있어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 자전거 타이어도 안에 공기 넣는 거 바깥에 공기는 이게 틀릴 수 있다고 그러죠. 공기 튜브에다가 한 겹 더 줘가지고 얇게 한 겹 되고 호물파스 접합하고요. 그래서 압을 갖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놀이용 튜브 같은 데도 되고 이런 데 수도 주름가는 안에 연질의 튜브가 들었는데 한 겹 더 줘가지고 겨울과 봄에 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이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터지지 않는 수도 주름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기 튜브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대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 주름관에 시장이 굉장히 큰데 전 세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겨울에 꼬여서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것 예를 들면 그렇죠. 타이트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소재가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꼬이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부분 잡아줘가지고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꼬이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만드신 그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딱 잡아준다.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연질의 플라스틱 구조가 되어서 잡아주든 간에 여기서 부분 이렇게 간격별로 잡아주든 해서 서로 엉키지 않게 겨울에 꼭 버려요. 그래서 이런 수도 주는 건데 되게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형 진공 청소기를 RC카 방식으로 이게 카메라 달아서 움직이고 RC카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이제 카메라 달아서 지가 스스로 가로세로 높이를 10원을 측량을 하면서 스스로
좌표를 짜는 이런 방식, 좌표와 수화 방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구분해서 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드론 군의 드론에 있어도 스스로 좌표를 짜는 이런 방식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움직이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와 수화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나 땅속 지도, 바닷속 지도 가능합니다. 잠수함이나 어선도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 모든 함정도가 구축하면 함정도 배 지도가 되는 거죠. 또 사람의 몸체 안에서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의료 영상 장비 이렇게 촬영하거나 자세를 로봇의 자세 제어, 비행기 몸체 이런 데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자세 제어를 하거나 컴퓨터의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을 선택합니다. 0.1cm, 0.0001cm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 뭐 수학적인 거니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드론이나 이런 데도 카메라, 모든 카메라 스마트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특히 카메라는 입체냐 아니냐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입체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모든 사물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입체냐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물건 모양에 따라서 물건 종류를 따라서 맨 먼저가 입체 부분을 보는 것이죠. 어떤 모양을 보고 그걸 그 어떤 물건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드론에다 각각 그 모양을 보고 입체냐 아니냐 각각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련번호 암호설 일련번호를 해서 좌표와 수화 방식 이동을 추적하고 군복 입은 사람 드론 전투 드론 같은 데는 차량 좀 지휘관 이런 것들만 이렇게 살상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일부 차량을 특정 차량만 공격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로수 건물 이런 것들을 각각 그 입체를 따라서 분별을 해서 그의 대응 방식을 갖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구조를 따라 인식을 따라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거리별 인식, 차량이 됐든 사람이든 그 물체 크기는 있으니까 거리별로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카메라로 거리별 인식을 그 물체의 크기 따라 저 정도 떨어졌으면 이 정도 거리라는 것을 정확도를 높여서 그걸로 거리 인식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다른 어떤 센서 방식에 비해서 이건 훨씬 더 센서나 전파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설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방식이 우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전부 다 각 사람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로봇도 각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서비스하고 이렇게 모든 게 사람처럼 간다는 거죠. 차량,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카메라 인식 모든 것은 다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건물 같은 데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을 해서 드론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지가 스스로 좌표를 짜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곳을 저기 지정해주면 거기 청소가 내려옵니다. 청소나 소방 가능하고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모델로 사용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CCTV나 모든 근무 구조에 있어서도 어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를 따지고 사람의 눈, 코, 입, 체중 이런 것도 분별하거나 색깔도 여기 위치 이 색깔 여기서 이 색깔 여기서 이 색깔 그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위치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 색깔에 모든 그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색깔 정보죠. 사람이든 뭐든 전부 다 색깔 우리 그런 거를 미술 볼 때 다 색깔 정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산시 통합센터나 중국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방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세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의 눈, 코, 입까지 해가지고 딱 주민등록까지 특정해서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입체냐 아니냐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람이나 각 사물을 분별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은 그건 제 방식이다. 그다음 물류센터나 그다음에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도 물건의 종류를 각각 인식하고 이렇게 고객님이 뭘 주면 우리가 뭘 줍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봐서
몇 개를 집어넣는지를 알고 그거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재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계산 자동 해주고 엉뚱한 데 가져오면 경보 계산해주고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주인에게 통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금고의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10만 원,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5만 원하고 1만 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게 화폐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세고 그걸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변경시킬 수 없게 해놓기도 하고 여러 문자로 통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 얼굴 인식 사람 얼굴 인식 또는 동작 인식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거나 음성 인식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지문 인식도 있겠지만 대부분 얼굴 인식과 또는 어떤 그날의 동작 이렇게 이런 방식 또는 얼굴 또 목소리 인식 이렇게 뭐 목소리 파형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열려라 참깨 간단한 이런 그런 음성 인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드론 조종할 때 제가 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다가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 24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멋대로. 이메일에다가 암호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비밀번호 치는 이렇게 자기는 이름도 쳐가지고 비밀번호 알아야만 열 수 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오고 가는 모든 동영상 파일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랬더니 정부 24에서 뭐들 하시는데 드론 조정할 때도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비밀번호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그것이 먼저 맞아야 통신하는 구조를 얘기했더니 삼성페이에서 이걸 멋대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현금 전파했다 비밀번호에다가 현금은 아까 자동차문의 개폐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인터넷에서도 그 해킹을 하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해킹을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얼굴과 내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의 설정 부분이나 하드디스크에 나는 어린이 아동을 보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꼼짝을 사보셔야 되는 황당한 제가 원격 조정을 데스크탑에서도 또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번 부탁했거든요.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쌍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서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 통화할 때 서로 상대방 영상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능을 켜지 않아도 그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데스크탑 스마트폰으로 계좌 거래를 안 하는데요. 데스크탑으로만 지정 PC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내 데스크탑에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를 마음대로 못하거나 설정을 변경시키거나 화면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밀번호 기능과 또 음성인식, 열려라 참기 그것이 있어야만 언어프가 이게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기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 것이 가능하거나 스마트폰의 갤러리 또는 그 카메라 기능, 나의 통화 기록 또는 이렇게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그것을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만 그것을 상대방이 어떤 프로그램이 원격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 경로를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데스크탑이면 키보드 여기서 스마트폰이면 키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나오는 경로만 그거 외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원격 조정을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 얼굴이 인식돼서 허용을 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얼굴 인식이 먼저라는 거죠. 비밀번호로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같은 데도 이렇게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을 설정 기능 이런 주요한 부분과 아니면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채야만 할 수 있도록 업로드, 다운로드도 그렇고 그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비밀번호가 얼굴 또는 동작 인식, 그날의 동작,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 이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비밀번호 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보안 방식에 있어서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의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매기고 또는 각 각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파일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겨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파일이 활성화되어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활성화되어서 자기 모드로 움직이더라. 그것을 허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를 보고 그걸 차단시키는 조치를 불순한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을 경고 표시를 해줘. 이런 보안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보안 프로그램 방식이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이나 드론 움직일 때 또는 스마트폰, 기타 가전, 로봇을 움직일 때 얼굴 인식이 먼저 되는 비밀번호가 되고 모든 파일에 오고 갈 때 인터넷에 이것을 암호를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이렇게 맞는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뭐 다른 안전성 연구소든 어디든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라 그러면 들어오는 모든 고객님들에게 신호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부수상한 활동을 하면 경보 내리고 차단시키는 조치죠. 음악 파일이다 그러면 음악 파일을 본사에서 멜론이다, 그러니까 유튜브다 그러면 그것을 재생을 하면 몇 회가 재생됐는지 저기 같이 카운팅 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뭘 몇 회를 재생하든 상관없이 카운팅이 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를 다운로드 했는지 팔았는지를 할 때마다 고유번호를 본사의 컴퓨터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안에다가 비밀 어떤 파일을 둬서 이 본사에서 내려주지 않은 그 검사 컴퓨터 일치하지 않는 고유번호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이 고유번호가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몇 군데가 더 있더라. 황당하다.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경보를 내려서 여기 있다. 내가 불법 파일이야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다. 또는 그런 거는 넣어가지고 아예 차단을 시켜서 그쪽 경고한다든지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불법 복제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안 방식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갤러리나 이렇게 데스크탑 파일 하나하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동영상 하나하나, 문서 하나에 문자 하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자체에서 내 얼굴 인식해서 자동으로 내 얼굴 아니면 조작이 할 수 없는 이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데스크탑, 드론, 로봇 또는 그다음에 TV, 가전, 컴퓨터, 기타 모든 것을 할 때 금고를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얼굴 인식 다음에 동작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회사 문 출입할 때도 그다음에 음성 인식까지 몇 가지를 복합해서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 기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주고 가는 이메일만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설정해서 그 암호 비밀번호죠 설정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24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카이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광고를 내셨는데 다 지금 9월로부터 YTN에 제 기술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유리창에 플라스틱을 덧붙인다 해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이 때 유리창을 덧붙이던데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문제가 좀 큽니다. 네. 방송가에서도 제 10분 기술도 많이 나오고 취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요. 정치 공무원이 됐든 어떤 공무원이 됐든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채권 원전 납품하실 때도 제 기술이 들어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민영사 부분. 저는 어떤 소송도 걸지 않아요. 네. 그쪽에서 합니다. 이것은 못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보의 출현 기관에서도 굉장히 연구 기관에서도 굉장히 제 기술이 많이 집중적으로 한수원 관련해서도 이렇게 KIER에서도 지금 나오고 거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태양 전지를 갖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래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테슬라의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태양빛으로 전환된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게 높아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걸어주지 않은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면 생산입니다. 제 방식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 모듈을 온전한 모듈에 따라 여러 개에서 물통에서 물 끓여서 하나의 물통으로 옮겨서 그것을 전기 발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또는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 개를 더 여러 개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 위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송전선은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태양 전지판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서로 그 태양 전지판에도 알갱이 구조로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갱이 구조로 대중소 이렇게 나노 구조로 규칙적이나 불규칙적도 넣고 액상을 덮어요. 구리 액상을. 그럼 구리판이 되는데요. 그걸로 태양 전지를 합니다.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것도 돼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표복 없이 대중소에서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판을 바닷물, 소금물에 넣어놓고 전기를 동일한 방식에 걸어주면 이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전지에서는 이렇게 빛이 전기로 변환되고 여기는 바닷물 안에서는 그래서 화학적인 작용으로 해서 어떤 전기 걸어주는 방식으로 인해서 전기를 걸어줌으로 해서 여러 군데 걸어주면 더 좋아요. 전기를 안 걸어주면 안 돼. 걸어주면 안에서 전기로 전환되면서 전기도 많이 생산되고 수소, 산소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이런 알갱이를 대중소 넣는 것은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전기선이 되어서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속을 구리바 형식으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셔도 그것도 전기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을 YTN에 어떤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리바 이렇게 바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속을 그러니까 열을 갖다 축적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던데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네. YTN에서도 제 기술이 무단으로 엄청나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업체들이 해서 나오고 있다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옥정원은 아직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없던 수십 겹 형태로 넣어주고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넣어줍니다. 연구 자석을. 이 부분은 이게 발전기 모터에서도 들어가고 전자석 부분에 들어가 스피커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을 해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표복 없이 대중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그렇죠. 원자력으로 돌리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만 돌려주면 돼요. 풍력과 태양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돌리든 집안의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만 돌려주면 됩니다. 집안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놓고 조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명으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회전축을 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안에 110과 220을 그걸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전기 10을 투입해서 12가 나오면 그걸 해볼 만한 장사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동 비행체 같은 데도 싣고 다니면서 풍력으로 KGGB 같은 이런 재래식 폭탄의 어떤 날개 끼듯한 거, 기타 다른 데서도 드론에서도 풍력으로 이렇게 어떤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걸로 회전축 돌린다고 바람이 어느 쪽 물레방아식으로 돌리면 되게 편하게 돌리고 어느 쪽으로 돌아오다 기둥으로 세워놓는 경우 그래서 물레방아를 달아서 이렇게 회전축 돌아가면 전기 생산하는 경우 바닷물에 한
바닷가에 5m, 10m짜리 만들어갖고 수없이 만들어 전기 생산하거나 바닷물에 띄어서 그래서 2개, 3개짜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축 돌아가고 전기 생산하는 뭐 수천 개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 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풍력으로 물레 방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그만 거 달아놓은 거 생산해서 그걸로 이제 이 회전축을 돌려도 되고 자체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자동차 위에다가 태양 전지판 놔보고 그걸로 거기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석유 부으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간단한 방식인 석유이기 때문에 뭐 수소가스도 할 수 있지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그 수소가스가 집안에서도 작은 자동차 폭발 냉정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려주는데 그것을 석유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석유로 해가지고 이게 돌려줘서 기존의 인버터 발전기를 대신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버터 발전기 시장을 볼까요? 이 석유로 이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석탄 발전이든 석유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이걸 원자력 발전이든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증기 발전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이든 석탄 발전이든 석유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이런 발전 방식이 있어서 여러 개의 물통에서 보일러 물통에 물을 끓여서 뭐 수백 개도 될 수 있겠죠. 수십 개도 될 수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시면 작은 모듈 단위로 끓일 수 있어서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큰 규모의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하지 않아도 연료만 있으면 태우면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제가 체코 원자력 발전 제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장작이라면 불 끄기가 힘들죠. 그래서 원자력 같은 거 이렇게 바닷물로 재야 되는 게 막대기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루나 분말, 액상 구조를 우라늄, 토늄, 플루톤 1개나 2개 또는 3개 융합해서 하면 이것을 열을 제어하기가 쉽고 그래서 작은 모듈 원자력 현장의 모듈 단위가 아니더라도 방사능만 제어를 한다면 그 부분을 쉽게 물을 끓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석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작은 모듈 단위로 물을 끓여서 한 군데로 모아놓은 이 방식을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일러 물통에 또는 통로, 물이 움직이는 통로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을 갖다가 이렇게 보존하는 뜨거운 열을 보존하는 기술을 통로에도 이렇게 해서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평판이고 안에는 홈 파갖고 이렇게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또는 이렇게 종이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도 물의 매트에도 이렇게 야유형 발포 매트도 여러 겹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파서 만들어냈거나 뭐 비행체 같은데 어떤 금속 이렇게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바다의 배에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철판의 구조일 수 있다고. 철판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다른 어떤 그 소재 플라스틱도 됩니다. 물의 매트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부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일러 물통에도 이 기술이 다 들어가요. 전 세계 보일러 물통 시장이 큰데 보일러 증기 탱크라든지 보일러 물통 규모가 엄청 크죠. 금액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세계 보일러 탱크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8,600억 달러 성장한다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게 구글 자료인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전세계 압력 선박 시장 규모가 2023년 2024년 5,574억 달러에서 2030년 8,600억 달러 압력밥솥에서도 이 기술이 나와요. 이 기술 씁니다. 또는 이런 데는 지금 쓰일 때가 많아요.
전 세계 압력밥 몇 좀 찾고 있습니다. 압력 선박 같은데 이제 비행체에 고속으로 이렇게 나를 때 압력을 보호하는 기술인데 철판이다 금속이다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해서 압력을 여러 겹으로 해서 버티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뭐 장갑차나 탱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 같은 데도 압력을 잠수정인 같은 거 잠수함이 또 있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 압력 선박 방식 보일러의 어떤 가스관 가스 탱크의 모양일 수도 있고 압력을 갖다가 수소 탱크 수소 이런 데도 거기다가도 수소 탱크나 가스관 가스통 가스 탱크 수소 탱크 수소관 이런데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써서 여러 겹 넣어가지고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압력밥솥에서 얇은 놈이 밑에 들어가고 중간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3중 압력밥솥이나 5중도 돼요. 몇 중도 되는데 이런 걸 빨리 끓여져 열이 안쪽으로 집중돼 빨리 끓여진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일러 물통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에서도 그래서 이쪽으로 압력을 안쪽으로 이렇게 가두거나 열을 갖다 전달을 해서 빨리 끓게 하는 그런 보일러 물통의 구조이거나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석유도 동일하게 끓일 수 있고요. 동일하게 끓일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다 금속에 여기다 금속 통로가 이렇게 좀 더 길쭉하게 내서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통과해요. 바람은 굉장히 시원해진다 그랬죠.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서 금속 자체 때문에 그래요. 금속 플러스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냉매 물질 뭐 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히트파이프를 그것을 결합한 통로를 통과할 수 있어 수십 개 수백 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부직포 방식으로 이게 공기 필터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쓰시면 제 기술이다. 공기 필터 부직포로 그냥 부직포 한 겹 두 겹 일반 쓰이는 부직포로 그렇게 만드시면 그런 공기 필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도심에다가 이렇게 바람 빨아들인다 그런 부직포 공기 필터나 그렇죠 그런 방식이 싸잖아요. 그래서 환풍기 팬 같은 걸 넣으면 도심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부직포만 싸잖아요. 한 겹 두 겹 깔으면 깨끗해져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관리 비용도 적고 공기 필터 비싼 걸 뭐하러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금속만 필터를 플라스틱만 필터를 통해서 얇게만 공기 구멍을 적게 만들어서 통과하면 먼지는 떨어내는 이런 방식 간단한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금속이다. 그럼 여기에다 금속통 안에 이렇게 공기 통로가 또는 공기 통로가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는 통로가 수십 군데 수백 개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류 방식으로 통과하고요. 그 안에다가 약간 그것을 가열을 한다고 합시다. 가열을 하면 순식간에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열에 대해서 물이 펄펄 끓게 되는데요. 물론 온수기로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원자력이나 뭐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발전 방식에 상관없이 그걸 통을 갖다 가열을 하는 방식 화목난로도 돼요. 전기로 가열을 하면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물이 펄펄 끓으면서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되게 싸게 양시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러고 해서 온수기로 사용할 수 있죠. 전기 온수기 같은 화목난로 온수기도 되고 태양광을 반석반절하면서 오목간음을 파서 그걸 금속에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을 칼칼 나오게 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선풍기 방식으로 해서 금속 통로를 통과를 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금속 통로를 거기다 시원한 냉기를 팬 방식으로 불어주든가 아이스크림 만들거나 냉장고에 이렇게 냉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어줘서 차갑게 해서 그것을 추가로 더 차가운 에너지를 이룰 수도 있다. 그것으로 어떤 냉각이 필요한 모든 것에 냉각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갠다. 그렇죠. 들이는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물이 가열이 되고, 그래서 그렇죠. 빠르게 가열이 되고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갰다라는 이만한 통의 물이다가 이걸 100개, 1000개로 작은 단위로 끓여서 빨리 끓이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통로가 있다. 가열하려면 금속이어야 되겠죠. 금속 통로 안에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일 수 있어요. 이런 스크류 방식으로. 수천 개수 되겠죠. 마음에 따라서 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가열을 하면 이것이 순식간에 가열이 된다는 거죠.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 이 기술과 이론을 어디에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석유도 끓일 수 있겠네. 다른 것도 끓일 수 있겠네. 그렇죠. 다른 것을 끓이실 때나 끓일 때가 많잖아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이 물 끓이는 보일러 탱크 시장 규모, 이것은 그렇게 전 세계 보일러통에도 다 적용하고 그래요. 네네네. 난방할 때도 하고 온수할 때도 하고 정수기 할 때도. 정수기 할 때는 그냥 일반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끓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작은 전기 주전자 2개, 3개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난방 모이던 보일러에서 난방과 어떤 그 온수를 분리해 가지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모듈로 해가 언오프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물을 갖다 가스레인지에서 부어서 부을 수도 있는 이런. 그럼 되게 싸게만 이렇게 연료비가 거의 안 들겠죠. 붓고 조그만 전기만 끓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여러 군데에서 끓여진 물 한 군데 물통으로 옮겨놓고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을 합니다. 이 간단한 기존의 어떤 난방 보일러 물 분배관 위에다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기로 가열을 하든지 가스로 가열을 하든지 물로 가열을 하든지 석유로 가열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화목난로로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여름에는 이것을 뜨겁게 가열하지 않고 찬물을 부어서, 또는 찬물을 수돗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안 연결할 수도 있고, 찬물을 부어서 냉기를 순환시켜서 냉각 장치로도 방안을 냉방할 수 있어요. 벽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데이터 센터 같은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온수 같은 거는 그냥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1개, 2개, 3개 해가지고 전기로 가열하든지 석유로 가스로 가열하든지 모듈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 가열한 것을 한 군데 물통으로 옮겨놓고 그걸로 주방이나 샤워할 때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여러 군데 모듈에서 작은 단위로 물을 끓여서 하나로 합해주는 기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전기 발전할 때, 석탄, 석유 발전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다른 데도 정수기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보일러 물통, 그다음에 대용량의 어떤 학교 물을 끓일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군데 모아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대용량이 필요한 곳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압력 용기 시장이 2034년에 8,600억 달러 성장한다는데, 아까 지금 압력 용기 시장에 있어서 3중 바닥이다 그러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압력밥 쓰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모든 주방 냄비에 여기서 코피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행체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인데,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속을 배치를 해. 이거 이렇게 세로도 강하게 저로 사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이렇게 충격을 갖다가 압력을 견뎌내는 게 잠수함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잠수령에도 사용하고 보일러 이렇게 가스관, 가스탱크, 수소관, 수소탱크에도 사용하거나 압력을 그 안에 모아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압력 선반 만들거나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압력 용기 시장에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삼중 바닥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압력을 가두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도 홈을 파서 압력을 그 안에 가두 가스관, 가스탱크 만들 때도 그렇고 압력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고온고압으로 끓죠. 그래서 압력을 그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보일러 보온 물병 구조에는 아이스박스 구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홈을 파서 안쪽으로 제가 종이컵도 얘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종이컵을 만들거나 금속컵, 플라스틱 컵을 만든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도 이렇게 만든다. 보온병, 보온 도시락, 아이스박스 이런 주방 냄비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목한 파가지고 음식이 잘 안 달라붙거나 하는 구조도 프라이팬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코필 같은 데도 이런 구조를 쓸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보온 보냉팩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냉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옷 같은 데도 이불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이게 안쪽으로 열기를 가둬서 따뜻하게 하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홈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열을 발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섬유. 그것은 옷에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철반 물건 적재할 때 천에다가도 방열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쓰일 때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천에도 쓸 수 있고 물건을 하여튼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온수 보일러 시장에 지금 기술에 있어서 2027년까지 4,700 산업용 온수 보일러 시장이 5,555억 달러 이거 아닌데? 네네네. 주거용 보일러 시장, 가정용 보일러 시장, 글로벌 보일러 압력용기 시장인데 제 기술을 일단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